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찻도박이 채널에서 거의 시승하기 힘든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그랜저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는 7세대로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파격적인 디자인과 플래그십다운 큰 크기를 보여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그랜저를 저의 사비를 털어서 시승하는 만큼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찻도박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하는 그랜저는 프리미엄 트림으로 가격은 3,768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세레니티 화이트 펄, 스마트 센스를 더해 총 가격은 3,862만원이죠. 참고로 풀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격은 5,321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아우디 A6, BMW 5 시리즈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아주 사악한 가격을 자랑하여 아무리 플래그십이라 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3천만원 후반대부터 5천만원 초반대까지 분포하고 있는 점은 살짝 부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찻도박이 광자신있어를 사용해 보세요. 한번 사용으로 8주간 비딩, 슬릭감, 광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은 같은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본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던 6세대와 달리 역대 그랜저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다른 세그먼트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패밀리룩을 자랑합니다. 개인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현대자동차 중에서 가장 나은 디자인 컨셉이라 생각됩니다. 심리스 호라이즌의 디자인의 완성은 최근에 출시한 소나타가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얇고 긴 줄로 되어 있는 주간 주행등은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하지만 프리미엄 트림에는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고 주간 주행등과 분리된 헤드라이트는 무광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LED로 구성되어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편의사양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그릴은 크롬으로 된 점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 오히려 얇고 길다란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만 있으면 밋밋했을 전면 디자인에 헤드라이트와 그릴로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심플했던 전면과 다른 날렵함과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주간 주행 등에서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은 트렁크까지 이어지며 여기에 매끈한 루프라인과 함께 전면 범퍼부터 후면 범퍼까지 이어지는 블랙 하이그로시의 디자인은 1세대 그랜저를 떠오르게 하면서 차를 더 날렵하면서도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두꺼운 캐릭터 라인 덕분에 후면 팬더가 조금 두툼하게 느껴져 사이드 미러로 볼 때 디자인적으로 날렵하게 느껴져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했는데 C필러 커터 글래스를 1세대 그랜저가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좌석에 이중 접합 유리로 마감하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정숙성에도 신경을 쓴 것 같지만 도어 방음은 이중 접합 유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주행 중에는 도어 안으로 들어가 공기 저항을 줄여주며 야간에는 라이트가 전등되어 쉽게 손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랜저라고 깨알같이 적혀있는 점까지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원가 절감의 달인이라 불리우는 현대자동차답게 1열 도어에만 도어 잠금 센서가 있고 2열에는 센서가 빠져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 얇은 디자인의 후미등은 주간 주행등과 통일성을 느끼게 하고 야간에 보면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머플러는 숨겨져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와 무광 크롬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휠은 225, 55, 18인치의 알로이 휠로 구성하여 컴포트에 비중을 둔 세팅을 보여줘 엔트리 트림이지만 외관에서만큼은 휠을 제외하고
플래그십다운 고급스러운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랜저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랜저의 실내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7세대 그랜저의 실내 디자인은 6세대 그랜저의 실내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디테일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은 1세대 그랜저를 떠오르게 하여 옛 오너들의 향수를 자극하죠. 무엇보다 송풍구와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얇고 길어 통일성을 느끼게 만들고 대시보드를 안쪽으로 파이게 만들어 디자인이 밋밋하지 않으면서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죠. 그랜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컬럼식 기어,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 인조 가죽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트리 트림이지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구성되어 있고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반겨줍니다. 계기판은 3가지의 테마와 주행 모드에 맞춘 테마 3가지가 있고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대부분 테마는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지만 클래식 테마는 속도계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현재 속도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네요.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테마가 심플하면서도 큰 아이콘과 함께 쉽게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능들이 모아져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좋은 편에 속해 차량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OTT를 시청할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국산 브랜드다운 대부분 정보를 모두 알려줘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계기판과 동일하여 전방 주시를 하면서 보기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원 스포크 스타일을 자랑하여 그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해주며 잡는 느낌은 무난하였습니다. 독특하게도 주행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어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패들 시프트는 크기는 크지만 조작 느낌은 너무 싼 티가 느껴져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스티어링 휠 홈 커버에 작은 LED가 전등되어 있는 점은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컬럼식 기어는 전자식으로 작동하며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대부분 기어의 작동 방식과 다르게 반대로 작동하여 후진을 전진으로 넣는 실수도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독특한 건 좋은데 적응하기 쉽게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재질은 아무런 옵션이 추가되지 않아 좋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블랙 하이그로시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저렴해 보이지 않고 가죽으로 된 부분은 없으나 버튼들은 저렴한 플라스틱이 아닌 조금 고급스러운 플라스틱과 금속 느낌이 나도록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1열과 2열에 도어 스커프가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BMW 5 시리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풋등 말고는 없어 야간 주행을 할 때 버튼 라이트만이 실내를 밝혀주었습니다. 1열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다리 받침대 위아래에 요추 받침대를 추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조수석은 요추 받침대가 없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단단한 편이지만 시트의 모양이 다리 받침대와 옆구리 받침대가 몸을 고정하는 모양으로 몸의 떨림을 잡아줘 장시간 주행을 할 때 의외로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시트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유아카 시트를 설치할 때
무난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ISO 픽스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유아 카시트를 설치 후 공간은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하고 성인 2명이 앉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주니어 카시트는 유아 카시트보다 더 공간이 넓고요.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탑승할 때 여유로운 머리 공간과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하고 성인 3명이 앉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조금 단단하지만 몸을 고정하는 능력이 좋으면서 시트의 각도가 아주 편한 각도로 되어 있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도 길어 허벅지를 제대로 지지해줘 장시간 탑승해도 피곤하지 않는 아주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창문은 60% 정도 열려 조금 답답하였습니다. 그랜저 프리미엄 트림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1열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모드, 트렁크,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통풍 시트가 빠져있는 점은 좀 아쉽죠.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통풍 시트가 매우 유용한데 말입니다. 오토 하이빔의 작동 속도는 시속 20km에서 작동과 중지를 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기본 상태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이빔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하이빔이 작동하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지만 차량이 나타나면 바로 중지됩니다. 밝기가 좋은데 어댑티브 기능이 없는 점은 살짝 아쉽네요. 주행보조 기능은 차간거리 유지, 차로 중앙 유지, HDA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간거리 유지는 주행 중인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안정적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하지만 정차 중인 차량을 빠르게 인식하지 못해 제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로 유지는 국도에서 사용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는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지만 고속도로 램프에서는 차로를 유지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작동하는 HDA는 국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면서 속도를 현재 주행 중인 도로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되는 점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렁크는 열릴 때는 한 번에 열리지만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합니다. 공간은 480리터를 자랑하여 길이 130cm의 캐리백을 세로는 조금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아주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치로만 본다면 적은 적재 용량을 자랑하지만 독일 브랜드의 비즈니스 세단보다 더 편하게 수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외에 트렁크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좋은 화질을 자랑하며 3가지의 화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음, 중음, 저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라디오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출력이 낮으면서 모든 음역대가 부족하게 들려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그랜저 2.5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198마력 25.3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앞 맥퍼슨 스트럿 뒤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넥센 타이어 엠페라 슈프림 S, 브레이크 1개의 피스톤, 무게 1620kg, 복합 연비 리터당 11.7km, 연료통 60L, 주행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 다룰 부분은 크기에 비해 가벼운 무게가 인상적이지만 스포츠 디스플레이나 주행 환경을 알려주는 기능이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 그랜저의 데일리성을 알아볼까요? 차량에 탑승할 때 전고가 1460mm로 낮지만 시트 높이가 높고 도어 스커프의 턱이 낮아 타고 내리기 편리합니다. 특히 2열은 도어의 여유로운 각도로 편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차와 출차를 할 때 길이 5035mm, 전폭 1880mm, 휠베이스 2895mm로 무난한 회전 반경을 자랑해 편리한 주차와 출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에서는 문콕 걱정 없이 탑승할 수 있고 구축 아파트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 전폭이 1880mm로 부담스럽지 않고 전고가 낮은 편이나 주차장의 오르막길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범퍼가 닿지 않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많이 걱정하는 가속력은 자연흡기 특유의 부드러운 가속력으로 시내 주행 시 답답함 없이 무난하게 가속을 시작하고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도 부드럽게 세팅되어 시내 주행을 할 때 쏠림이 발생하지 않게 부드럽게 제동이 가능하였습니다. 단 제동력은 아쉬웠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감도는 적절히 가벼워 시내 주행 시 편리하며 유턴은 2.5차선이 필요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 시야는 보이는 것은 잘 보이나 머리 공간이 약간 부족하여 심리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며 사이드 미러 시야는 좋은 편으로 사각지대가 적고 후방 시야는 매끄러운 루프라인을 가졌지만 후방을 보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랜저의 데일리성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랜저의 파워트레인 성능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그리고 제동력을 측정했습니다. 계측기를 통해 정확한 기록과 주행 거리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그랜저 2.5의 0에서 100km 기록은 8.97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84초, 0에서 160km 기록은 20.8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력 자체로만 본다면 2.0 터보 엔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실영역 구간인 80에서 120km 가속력은 5초 후반대로 다소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어떨까요? 직진 안정성은 무난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예전 모델과 비교해보면 높은 속도에서 차선 변경이나 요철을 넘을 때 롤이 느껴지긴 하지만 불안감은 크지 않아 주행 안정성이 개선된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엔진 반응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으로 부드럽게 반응하지만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미션이 주행 환경에 맞지 않게 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션 자동 변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어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자동보다 수동으로 변속하면 생각보다 빠른 변속을 보여주면서 변속 충격도 만들어줘 수동 변속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제동력은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42.99m를 기록하였습니다. 제동거리가 40m를 넘어 비슷한 수입 자동차에 비해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연속 테스트에서 제동거리가 2m가 넘지 않아 제동 유지력은 일정한 편입니다. 그랜저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차가 움직인다 수준으로 연속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조금 굼뜬 차의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조작하면 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나 차량의 고동이 전륜과 후륜이 따로 놀지 않아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장착된 휠과 타이어를 본다면 스포츠 주행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세팅이며 수입 자동차와 비교하면 다소 안정성이나 운전 재미는 느끼기 힘들지만 그동안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코너에 진입할 때 언더스티어가 느껴지면서 타이어가 노면을 움켜쥐는 느낌 없이 마치 하늘에 떠가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코너에 진입 전 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너를 돌아나가는 와중에는 의외로 차량이 벼텨주는 느낌이 들지만 한계가 다소 낮아 속도가 높을 경우 바로 큰 스키드음이 들려오면서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발생하고 무엇보다 차를 잡아 돌렸을 때는 전자장비가 개입하는데 세련되지 못하게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순간을 운전자에게 하나하나 다 전달해줍니다. 확실히 수입 자동차와는 다른 운전 재미가 아닌 다른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주죠. 그러나 차량의 컨셉을 생각한다면 코너링 성능은 무난하다 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인테리어 유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찻도박이 실내 청소를 사용해 보세요. 인체에 무해하면서 인테리어를 코팅해주고 세균까지 박멸해줘 항상 청결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포트의 끝을 보여주는 그랜저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열 승차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장진동은 컴포트 성향의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잘 걸러주지만 요철이나 노면 상태에 따라 차가 앞뒤로 출렁이는 모습이 자주 보여 저는 이 정도의 고속도로 승차감에 만족했지만 사람에 따라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피칭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내 주행에서 잔진동 흡수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되는 낮은 턱을 주행할 때 차체에는 진동이 전해지지만 시트에는 거의 진동이 전해지지 않는 편으로 잔진동 흡수율은 약 80%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포트홀이나 높낮이가 다른 맨홀길을 주행할 때는 충격이 시트에도 약간 전달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충격 흡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2열 승차감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내 주행 중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도 노면의 장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방지턱을 지날 때는 거의 방지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며 안 좋은 노면과 높은 방지턱을 지날 때도 전혀 불쾌하지 않고 모든 충격이 동글동글하게 전달되어 만족스러운 2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열 승차감은 고속도로 주행 시 롤과 피칭으로 인해 사람에 따라 멀미를 할 수 있는 반면 2열 승차감은 시트에 좋은 착자감과 승차감 덕분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좋은 승차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랜저 2.5의 정차 소음은 36dB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격대에 맞지 않는 정말 훌륭한 엔진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가속할 때도 엔진 소리가 많이 억제되어 뛰어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40% 이상 감소시켜주고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40% 이상 감소시켜줘 24시간 상담 가능한 KT AI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중 접합유리가 아까운 아쉬운 도어 방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도 좋은 편으로 풍전음 유입이 적어 노면 소음이 조금 크게 들려오지만 이 부분도 수입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도 주행에서는 더 조용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랜저 2.5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7km를 자랑합니다.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7.7km, 리터당 17.9km를 기록하여 좋은 고속도로 연비를 자랑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승차임에도 평균 연비가 리터당 11km가 넘어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그랜저 2.5 프리미엄 트림은 어떠셨나요? 엔트리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은 상급 트림과 큰 차이가 없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원가 절감을 자랑하는 현대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칭찬할 만하다 생각됩니다. 실내 디자인과 편의 사양은 역시나 현대답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어 넓고 쾌적한 실내는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주행 성능은 여전히 수입 자동차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승차감, 정숙성, 그리고 연비는 수입 자동차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만약 제가 그랜저를 구매한다면 프리미엄 트림에 프리미엄 초이스만 추가해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지만요. 이상 현대 그랜저 2.5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